네, 안녕하세요. 화면 공유가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예, 앞에 지난주 분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이제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이 패턴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저 스스로 아직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매끄럽지 못할지 모르겠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 캘큘러스의 1.3 섹션이고요. 에, 여기 지금 왼쪽 탐색창 왼쪽 목차를 보시면 1.3은 new function from old function이어서 함수가 있을 때 함수를 변환시켜서 새로운 함수로 만드는 뭐 그 관련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함수 변환,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컨비네이션, 함수 합성하고 두 개가 뭐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섹션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우선 전체의 모습을 그냥 한번 오버뷰를 해볼까 합니다. 그 트랜스포메이션에서는 트랜슬레이션인데 트랜슬레이션은 이제 함수의 번역인데 우리식으로는 내용으로 봐서 함수의 이동, x축, y축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는 것들이요.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걸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변경 뭐 이런 걸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stretching and reflecting 이어서 이제 이거는 뭐 영어 표현이지만 아마 쉽게 이해하시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absolute value에서 이제 절대값을 취하는 경우에 함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어제 올린 그 다큐멘트 문서에는 이 absolute value가 빠져서 이제 목차만 하나 넣었고요. 그래서 오늘 뭐 버전 2라고 올렸지만 거의 98%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시 와서 음, 여기 이제 함수의 합성으로 보면 함수의 합성은 함수 내의 함수 내의 함수 그러니까 쉽게 보면 이제 네스티드 펑션인데 이제 그 관련해서 에, 그 함수를 서로 더하거나 함수의 차이를 계산하거나 아니면 함수의 곱 또는 함수와 함수의 나눗셈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함수의 분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인수분해하듯이 분해하는 걸 얘기하고요. 대략 그런 정도에서 이 자체로는 내용은 짧습니다. 그래서 옆에 지금 워드 문서 본문에 보면 제가 이제 이 어, 화면 캡처한 부분을 좀 줄였고요. 글자 폰트 좀 줄이다 보니까 뭐 한두 페이지 정도면 다 끝이 납니다. 그렇긴 한데 막상 이제 문제를 보면 이그샘플은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떨지 모르지만 굉장히 쉽고요. 그래서 그냥 쭉 읽어보면 금방 이해되고 우리 뭐 고등학교 때 전 뭐 졸업한 지 오래됐습니다만 했던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의외로 엑서사이즈를 보면 거긴 또 의외로 좀 약간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엑서사이즈를 풀다 보니까 어, 뭐 저는 느낌에 어 책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인데 미리 엑서사이즈 문제 나왔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여기 지금 어펜딕스로 부록편에 이제 A, B, C, D가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기초로 하고 나오는 엑서사이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월권인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뭐 시간 사정도 있고요. 어쨌든 뭐 지난주에도 있었어서 시간은 이제 엄격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된다면 A, B, C 정도를 커버해 볼까 하고요. 이 A, B, C, D에 어펜딕스 D가 그 삼각함수이거든요. 삼각함수 문제가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함께 하면 좋은데 보니까 어펜딕스 D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그건 뭐 별도로 다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정리는 했었는데 여기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어펜딕스 1에서는 뭐이 등호, 부등호, 절대값, 구간 뭐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어펜딕스 B에서 그 이 그래픽의 좌표 관련이고요. 어펜딕스 C에서 어, 그 포물선이라는 타원 이런 뭐 2차 함수에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를 시간 되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이 어펜딕스 부분은 이제 제가 임의로 이렇게 추가시킨 것이기 때문에 또는 뭐 불필요할 수도 있고 해서 사정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의 이쪽 본문에 보시면은요. 함수의 변환에서 함수의 이동 부분인데 대략 뭐 쉽게 아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y 콜 fx가 있다고 할 때 플러스 c를 주면은 y축으로 위로 올라가고 마이너스 c라면 y축으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x 마이너스 선생님 c. 혹시 화면 크기를 좀 키워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그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y 이퀄 fx에서 x에서 마이너스 c를 하면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c를 하면 y 이퀄 f of x를 왼쪽으로 이동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아마 대략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제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스트레칭 앤 리프렉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계수값이 있을 때, 계수가 있다면, 아이고, 개수가 있다면 그만큼 벌어지는 것이고요. 만약에 분수꼴을 취하면 좁혀지고, 그다음에 x 인자값 앞에 어떤 계수가 들어가면 그만큼 슈링크가 되고, 분수값을 취하면 익스팬드가 되고, 뭐 등등이죠. 마이너스를 취하면은 y 이퀄 마이너스 f of x를 했을 때는 x축 대응, y축 대응 등등입니다. 대략도 뭐 이것도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example 1, 2, 3, 4, 5까지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그것도 뭐 시간 되는 것 보겠지만 쭉 뭐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정돼 있다면 저는 엑서사이즈에서 지금 좀 임의로 골랐습니다. 이거 뭐 굉장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 할 수도 없고 또 뭐 홀수 짝수도 그것보다는 어, 조금 더 뭐 난이도가 있다고 할까 좀 언급할 만한 것들 그런 걸 골랐는데 27, 28, 30 정도를 골라봤습니다. 그걸 좀 보려고 하고요. 함수 합성 그다음에 앱솔루트 밸류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대략 짐작하시다시피 여기선 안 되는군요. 뭐 이런 게 있다면 절대값을 취하면 이렇게 올라가고 이 부분이 없어지는 뭐 그런 것이어서 또 이제 2차 함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함수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이 아랫부분이 이제 위로 올라가는 뭐 그런 정도이죠. 그것도 이제 우리 교재에는 뭐 그림으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함수의 합성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함수의 합성은 덧셈, 뺄셈 등등인데 함수의 합성에서 우선 여기 밑에 보시면은요, 분릿 표시로 되어 있는 것들 이 두 가지를 유념해서 보시면은 뭐 그 이외에는 이제 특별한 건 없다고 생각이 돼요. 우선 첫째는 지금 여기 이제 F 함수와 G 함수로 지금 예제가 쭉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F, G, H 등등으로 뭐 세 개 이상의 함수도 이렇게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두 개의 함수를 예를 들었고 이때 유의할 점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합성 함수의 그 도메인은 각 함수 도메인의 AND에 해당하는 인터섹션 부분에만 적용이 된다는 점을 하나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함수의 합성 부분은 에, 이게 함수의 곱하고는 달라서 그래서 양쪽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은 문제 풀이할 때 양쪽 사이에 좀 헷갈릴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그것들을 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 결과로는 어, 뭐 이걸 읽을 때 composite A and G 또는 뭐 composition F and G 뭐 이렇게 읽는다고 하는데 또는 어쨌든 FG의 합성 함수는 G composition G and F와 다르다는 것이죠. 순서가 그러니까 소위 커미터티가 없다. 그러니까 이 교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이제 그 얘기는 함수를 적용할 때마다 이 순서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요. 포인트를 좀 잘 못 잡겠네요. 여기서 보시죠. 이렇게 보면 이 경우에는 f of g를 먼저 하고 그 결과값에 f 펑션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펑션이 먼저 적용이 되고 결국 다시 얘기하면 f of g of x 뭐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글자가 좀 뭐 이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유념하신다면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몇 개의 기본적인 뭐 정의사항 이런 것들은 그런 제한 조건을 유념해 하시면 그다음에는 뭐 손쉽게 쭉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자값이 x라고 동일할 때 음, f 플러스 g는 f of x 플러스 g of x이고 차도 마찬가지고 곱도 마찬가지이고 분수꼴도 마찬가지이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유념할 사항들만 유념하면 되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제가 얘기했던 것이 여기 지금 다시 표현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composite f and g of x는 g of x 결과값을 f of x에다가 적용하는 것이다. 네, 함수의 분해는 뭐 소위 이제 인수분해하는 식으로 해서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펜딕스가 있지만 먼저 문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1에 3에 글자가 이 정도면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1.3으로 하고 벌써 10분 이상 지났군요. 음, 아니, 그 여유롭게 하십시오. 네. 네. 뭐 일반 얘기는 네, 일반 얘기는 이게 좀 딴 거군요. 예, 예. 이거네요. 예, 이거였고요. 네, 1.3 여기서부터이네요. 그래서 함수의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보면 앞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림으로 봐서는 예컨대 f of x를 기준으로 볼 때 음, 플러스 c를 하면 y축으로 올라가고 마이너스 c를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플러스 c를 하면 왼쪽으로 가고 하는 것들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x로 하면은 y축에 대칭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c를 주면 c만큼 증폭이 되는 것이고 c분의 1로 하면 그만큼 이 진폭이 작아지는 것이고요. y 콜 마이너스 f of x를 하면 x축에 대응되는 것이고 등등입니다. 우리 그동안 아마 많이들 뭐 쉽게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 뭐 그 사항이니까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컨대 example 1으로 보면 뭐 다른 것들은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밑에 바로 그림으로 보시죠.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음, y 그 루트 x를 주고 그다음에 y 그 루트 x 마이너스 2를 주면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루트 x a번 기준으로 볼 때 루트 안에 x 마이너스 2로 하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이고 마이너스를 주면 y 이 값 x 값에 대응해서 이제 y축으로 밑으로 내려간다는 것이고요. 뭐 그런 정도이고 뒤에 아마 그 얘기가 나올 텐데 혹시 언급하지 않을까 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y 이퀄 루트 x인데 x 이퀄 루트 y를 주는 경우는 이제 이 모양이 전혀 달라져요. 뒤에 이제 그런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example 2나 3도 대부분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요. example 4는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게 뭐 특별히 어렵다기보다는 뒤에 엑서사이즈하고 관련지어서 응용의 문제여서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뒤에 설명하고 막 이제 겹쳐 있긴 한데 여기 먼저 이그샘플의 이 문제를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이 밑에 그림이 이게 피겨 9인데 이 그림 그래프 9번을 보면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데일라이트 그러니까 뭡니까? 해가 떠 있는 시간의 정도 그것이 이제 날짜에 따라 이렇게 이 사인 곡선을 그린다는 것이 조사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그 한 예로 필라델피아 경우에 북위 40도인데 그러면 북위 40도이죠. 그러면 이때 음, 낮 시간은 3월부터 6월 달까지는 계속 낮 시간이 증가하다가 그러니까 하절기겠죠. 6월 달 이후부터는 내려가서 12월 달쯤에는 최하가 된다. 지금 이 그림에서 명확지 않지만 대략 이것이 아마 제일 밑에 쪽인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제 이것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 그림과 좀 대칭시켜야 되는데 여기 지금 제가 그림을 손으로 쓸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 내용이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daylight of time 시간으로 본 그 데일라이트의 시간은 그러니까 해가 떠 있는 시간은 위 이 사인 곡선의 40도 북위 40도 기준의 이것들을
어떻게 수식으로 표현할 것이냐의 문제이죠.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12는 여기 지금 이 높이가 0부터 기준으로 12부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진폭을 가져가고 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y 이퀄 fx에서 플러스 a를 주면 a만큼 y수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2.8 경우는 이 2.8 사인 곡선이나 코사인 곡선 앞에 붙는 이것은 진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것이 지금 진폭이 진폭이 예컨대 40도 같으면은 12부터 2점 얼마이죠. 그다음에 12부터 2점 얼마 위로 아래로 이 진폭 지금 북위 40도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폭이 2.8이 되고 플러스 사인에 그다음에 사인 곡선 안에는 어차피 이게 이 극좌표를 어, 적용하기 때문에 360도가 아니라 뭐 이제 뒤에 삼각함수에서 좀 정리할 부분이긴 하지만 뭐 긴 얘기 줄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360도는 2파이다를 기준으로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365일이니까 365분의 2파이를 하면 그 좌표가 나오고요. 이 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플러스 80을 마이너스 80을 하면 80만큼 어떻게 됩니까? 여기 지금 이 날짜가 마치 이 날짜 이 뒤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가 있었네. 그게 없군요. 여기 날짜가 지금 3월 20일인가인데 그것은 1월 1일부터 따질 때 80번째 날짜이다. 그러니까 1년 365로 보면 3월 이 날짜가 80날짜라고 보고 그 좌표가 이렇게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위에 필라델피아의 북위 40도의 데일라이트 지속 시간의 변경은 이렇게 사인 곡선으로 사인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입니다. 예, 이걸 따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엑서사이즈에 뒤에 보시면 27번 엑서사이즈에 바로 이걸 이용해서 이제 비슷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요 내용만 보고 그대로 대입시키면 결과가 나오긴 합니다. 어쨌든 이제 조금 까다로울지 모르겠어 이제 그 말씀을 먼저 드렸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example 5도 뭐 크게 어차피 이제 이 절대값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combination of function을 보면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그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예컨대 example 6를 한번 예를 보시죠. 그러면 f of x가 x 제곱이라면 그리고 g of x를 x 3이라면 f combination g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느냐? 인데 뒤에 이제 엑서사이즈를 풀기 위해서라도 또는 뭐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내용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F 컴포지 G of X는 G of X를 먼저 적용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F of X를 적용시킨다고 했죠. 그러니까 G of X는 X-3이니까 X-3에 F를 적용시킨다면 이것의 제곱이다. 이고요. 만약 순서를 바꾸면 G of fx인데 f of x가 x 제곱이니까 x 제곱을 넣으면 x 제곱 마이너스 3이다. 양쪽이 서로 다르다. 순서에 따라 달라진다 하는 점입니다. 에, 대략 그 정도이고 그다음에 바로 엑서사이즈가 나오고요. 그중에서 제가 27번, 28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내용은 여기 지금 보시면 아예 이렇게 볼까요? 이게 같이 보면 좋은데 이 문제와 함께 같이 보시죠. 그래서 27번하고 28번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일단 뭐 선정을 하고 한번 풀어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말씀을 드리고 결과는 여러분들 같이 생각해 보신 다음에 뭐 크게 오류가 없으면 푼 것들을 뭐 손글씨로라도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근데 혹시 뭐 틀렸을지 모르겠어서 일단 뭐 따로 올리진 않았고요. 자, 앞에 그래프에서 북위 40도가 그 필라델피아였는데 뉴올리언스가 북위 30도랍니다.
그 앞에 그림에 의거해서 뉴올리언스의 공식을 만들어 달라는 거였어요.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북위 30도로 놓고 보면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제가 나온 게 잠깐요. 마침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북위 30도를 봐주시고요. 그래서 북위 30도에서 지금 이게 이 주기가 어, 얘 절대값이 이제 얼마인가요? 북위 30도이고 예, 절대값이 12는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진폭으로 봐서는 이게 지금 2로 보입니다. 30이니까 예, 2점 얼마일 텐데 2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음, 뭐 먼저 더하든 뒤에 더는 뭐 상관없겠죠. 플러스 2배 사인에 손이 떨려서 그다음에 어차피 360도가 2파이라면 2파이로 놓고 그걸 날짜수로 나누었고요. 그다음에 어디 있네. 예. 그리고 마이너스를 하고 t 마이너스 80 글자가 영 보기가 좋네. 싫으네요. 마이너스 80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뉴올리언스를 이제 필라델피아를 보고 그대로 대입시키면 나오는 것이어서 뭐 특별히 난이도가 있다기보다는 어, 뭐좀 응용에 관련된 것이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27번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28번 같은 경우는 어, 베리어블 스타는 그 밝기가 계속 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를 반복한다. 이 베리어블 스타를 찾아보니까 변동성이라고 해서 밝기가 그렇게 달라지는 별을 베리어블 스타라고 한다는군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예가 이제 여기 나오는 델타 세피아 세페이라는 뭐 그런 이 변동성이 있는데 그것의 맥시멈 밝기는 그 맥시멈 밝기와 미니멈 밝기의 이, 이 사이가 그러니까 주기가 되겠죠. 주기가 5.41이고 에버리지 밝기는 4.0이고 그리고 밝기의 편차는 즉 밝을 때 어두울 때 편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0.35이다. 자, 이것을 펑션 오브 타임으로 계산해라 라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어, 앞에 문제, 이 문제를 28번 문제를 생각하시면서요. 그래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0.35이기 때문에 0.35의 진폭을 갖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되네요. 0.35의 사인에 그다음에 2파이 파입니다. 나누기 5.4에 여기에 t가 되겠죠. 시간 플러스 어, 여기 에버리지가 4라고 하니까 플러스 4. 뭐 이렇게 28번을 풀어봤습니다. 예, 30분이 났는데 시간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어차피 예, 제가 그다음에 뒤에 내용이 별로 없어서 시간 더 예, 쓰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30번 문제를 하나 더 풀어봤는데 그래서 제가 그 올린 노트에 이제 그렇게 한번 트라이 해보는 거 30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정확히 제대로 맞게 풀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선 문제만 함께 같이 보시면 일반적으로 호흡 주기가 아, 그 유영 기자님, 네, 저 그 28번 푼 거에 조금 질문이 있는데요. 네, 네, 그 지금 average brightness of the star 이 4.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게 4.0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그 이제 이게 사인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질 텐데 네, 그러면은 이제 4에서 4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다고 봤습니다. 예, 예, 예.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해가 다시 됐습니다. 또 30번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호흡 주기에 대한 얘기인데, 음, 폐에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폐 활량은 500ml라고 여기 일단 전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경우에도 그렇게 500ml씩 호흡이 들숨날숨으로 오겠지만, 그러나 항상 남아 있는 호흡 이 양은 여기 지금 리저브 앤드 레지듀 볼륨은 2000ml이다. 즉 2000ml는 일단 기본으로 깔고 그다음에 이제 진행한다고 봤어요. 그 이제 그때 에버리지 이 사이클이 4초라고 볼 때 그때 토탈 볼륨을 V of T로 나타내 봐라.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맞는지 어떤지가 좀 그 긴가민가하다는 거는 이게 과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수식의 문제 이전에 이 해석에서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긴 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대략 푼 내용을 보면 음,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00ml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그리고 2000ml가 깔려 있는 속에서 음, 500ml가 들숨날숨이라고 해서 저는 어떻게 봤냐면 2000ml를 기준으로 놓고 여기서 이게 500, 이게 2000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자, 그럴 때 이 차이는 플러스 250, 마이너스 250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250에 사인에 2파이에 그다음에 그 호흡 주기가 4초라고 했으니까 초단위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x 대신에 t 값이 들어갈 거고 플러스 기본이 2000이니까 이걸 기준으로 보면 2250이 절대값으로 올라간다고 보고 2250이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에, 이 뒤에 해답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을 못했고요. 여러분들의 판정을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에,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하나는 이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지만 제가 이거 하나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음, 저 이번에 찾았는데요. 보시면 geogebra.org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앱 다운로드해서 실제로 설치할 수도 있지만 설치하지 않고도 여러 가지 것들이 가능한데 일단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오지브라 클래식이라는 걸 선택을 하니까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예컨대 y 콜 x를 주고 하면 그림이 바로 나오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음, 제곱수를 주고 선택을 하면 뭐 이렇다든지 플러스로 5 또는 마이너스 15 등등으로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 예컨대 x 마이너스 2의 뭐 이런 식으로요. 앞에서 얘기했던 함수의 이동 이런 것들 뭐 삼각함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주면 삼각함수 계속 찍혀서요. 앞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함수의 이동,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것들을 어, 자유롭게 여기서 실제로 다이내믹하게 해보고 그리고 이제 외울 게 아니라 자꾸 해보면서 몸에 좀 익혀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geogebra.org라는 게 있더구만요. 자, 우선 뭐 시간 많이 경과했고 이런 정도로 일단 저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네, 윤영희 앞에 선생님. 제가 판정 기다린다는 거는 뭐 이거였습니다. 네, 윤영희 선생님 발표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 차승민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사인 모양의 그래프의 함수를 구한다고 할 때 플러스 사인인지 아니면 마이너스 사인인지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플러스 사인, 마이너스 사인은요, 기본적으로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뒤에 부록에 보면 이제 그 삼각함수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서 그것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꽤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적분에서도 삼각함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어, 대충 다룰 수는 없는 것 같아서 넘겼고요. 다만 제가 이번에 문제를 풀면서 말씀드릴 때는 우선 응용 부분에서는 플러스로 쓰든 마이너스로 쓰든 결국은 다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예컨대 사인 곡선 대신에 코사인 곡선을 써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런 응용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엄밀하게 이제 수학적인 차원에서 보면 뭐 이런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 of x가 가장 일반형이요. 뭐 인터넷 찾아보면 금방 나오더라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a의 사인의 b의 이쪽으로 좀 옮길게요. b의 x 플러스 c의 플러스 d 이게 가장 일반형인데 그러니까 가장 지네릭한 표현이죠. 이때 x에 따라서 사인 오브 x가 이동하는 그런 모양인데요. 이때 색깔을 좀 바꿀게요. 이때 보면 A 부분은 진폭 앰플리튜드고요. 그 다음에 B는 피리어드여서 이거는 2파이 나누기 어떤 값일까요? 여기 지금 B 같은 경우는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C 부분은 이게 페이즈여서 페이즈란 얘기는 플러스 C 하면 C만큼 그 앞에 우리 함수에서 X는 X 마이너스 1을 하면 오른쪽으로 이동이었죠. 플러스 C 하면 이거는 요 사인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는 이게 버티컬 시프트고요. 예, 시프트입니다. 그래서 사인 곡선이나 코사인 곡선은 2파이가 180도니까 파이가 180도고 2파이가 360도죠. 근데 사인 곡선과 코사인 곡선은 90도만 이동시키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기에 90도를 2분의 파이만큼 이동시킨다고 하면은 사인은 코사인은 상관없거든요. 또 사인 코사인 경우도 어떤 경우에든 여기 지금 맨 앞에 나와 있는 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대칭 이동을 x축 대칭 이동, y축 대칭 이동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식으로는 이동시키면 얼마든지 일치시킬 수 있고요.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앞에 이제 폐활량 얘기도 했지만 여기 지금
우리 앞에 봤던 이 폐활량이요. 이것도 제가 이걸 한 다음에 요거를 앞에 지워집어라 가지고 그림을 그려봤거든요. 근데 그림으로 표현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단위 숫자로 볼 때 폐활량을 2000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제가 2250을 평균으로 놓고 위로 이동시켰지 않습니까? 숫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머지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에, 요 수식을요. 이게 아니고 밀리리터인데 리터로 바꿔서요. 그래서 0.25 사인 of 4분의 2 파이 t 플러스 2.25로 하니까 그림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매끄러운 그림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응용으로 가면 그것을 우리가 이것 사인 대신에 코사인을 쓸 수도 있고 대칭 이동시킬 수 있고, 어쨌든 이 뭐 2000ml를 기준으로 해서 뭐 250ml씩 상하 뭐 진폭을 가져간다. 그러면 그것만 표현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수학적으로는 이제 그런 대응 관계가 있다는 것만 염두에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었습니다. 네, 저도 완벽하게 동의하고요. 이제 뭐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부호를 다르게 하든 간에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개형만 잘 맞으면요. 맞게 이제 조정을 하면 되는 포인트니까요. 그거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먼저 이제 그 들숨을 먼저 한다고 하면 그래프가 이제 올라가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포인트니까 플러스 사인 X가 조금 적절할 것 같다 하는. 네, 네. 네, 어떻게든 상관없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네, 지오지브라 되게 좋네요. 구글 베이스인가 봐요, 선생님. 어, 이게 원래는 로컬 PC에다 따로 설치하는 게 원칙인데 아마 클라우드 버전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것은 저장은 안 되고, 만약에 이렇게 하면 여기에는 요 오른쪽 위창에 봐서 저장을 누르고 아니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어, 내보내기인가요? 다운로드인가? 다운로드를 해서 예컨대 PNG나 뭐 스케일러블 벡터 그래픽으로 해서 이미지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요. 클라우드에서 이 저장은 자기 어카운트를 만들고 저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GGB라는 지오지브라의 파일 포맷으로 저장하게 돼 있고. 네, 상당히 좋은 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울프라말파라고 또 그래프를 그려주는 게 하나 있긴 한데 지오지브라가 좀 더 직관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이제 그려보면서 하는 게 사실 크게 도움이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 바라서 소개해 주신 점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발표 너무 잘 들었고 또 28번, 29번 같이 이제 실제 어떤 수학적 모델링의 예시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예시들 같이 풀어주시면서 설명해 주셔가지고 더 큰 이해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풀어주신 것도 저는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윤재빈 선생님께서 발표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그리고 이건 조금 그러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말씀드리면 어, 발표하시는 중에 물론 이제 매끄러움을 위해서 질문을 안 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궁금한 게 생기거나 이건 진짜 모르겠다 하면은 발표 준비하신 분이 가장 열심히 공부를 해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답을 그 오히려 더 신나서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 꼭 항상 해주시고 언제나 인터럽션 하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번에 1.4절 맡게 된 윤재빈이라고 하고요. 앞에 선생님들이 너무 발표를 잘 하셔서 제가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이 챕터가 사실, 뒤에 리밋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그냥
리밋을 사용하지 않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개념적인 부분을 조금 다루는 파트라,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크게 이게 엑서사이즈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엑서사이즈도 딱히 준비를 안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용 설명만 하고, 그리고 수업 자료도 선생님들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전 일단 손민아 선생님 거 베이스로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해보자면, 일단 1.4절에서 수업 목표는 이제 곡선에 대한 접선을 구하기랑 이제 어떠한 대상에 대해 속도를 구하는, 그러니까 순간적인 속도를 구하는, 어, 거를 이제 수업 목표로 잡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곡선에 대한 접선을 구할 때 이제, 어, 미분을 제외하고,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때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어, 정말 간단하잖아요. 그냥 어떠한 접선을 구할 때 그냥 미분해서 기울기를 구하고, 그 순간적인 기울기를 구하고, 순간적인 기울기에 대해서 그 접점을 대입을 해서 식을 완성하면 그게 접선이다라고 이제 배웠는데, 이제 모든 수학이 그렇듯이 그러한 편리한 기능이 있으면은 그 앞에 이제 조금 베이스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앞에 뒤에 이제 쉬운 거를 사용하지 않고 조금 더 돌아가서 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하는 게 1.4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제 곡선에 대한 접선을 구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제 접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재에서 말하기로는 라틴어 탄젠스라는 거에서 이제 유래를 했다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영어로 터칭이라는 그러니까 딱 닿는다 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선이라고 하면 이제 기존의 곡선, 여기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있는 곡선에 딱 닿아서 존재하는 이 접선을 우린 접선이라고, 통상적으로는 그냥 약속하기로는 이제 L이라고 이제 통상적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앞서 말했듯이 이 딱 닿게 되는 이 접선이라는 것을 미분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구할 것인가가 이제 이 챕터에서 주로 다루게 될 내용인데요. 이제 example 1에서는 example 1을 이제 예시로 들자면, 어 example 1에서 y는 x제곱에서 이제 점 p 1,1에 대해 접선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임의 기울기 m을 사용하게 돼요. 이제 그 접선 L에 대한 이제 순간적인 기울기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풀이 방식을 보게 되면은 이제 임의 점, 왜냐면은 어 우리가 저희가 이제 미분을 사용하지 않고 잠시만요. 이 접선을 구하게 되면은 이게 사실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접선이라는 개념이 저희가 통상적으로 알던 중학교에서 배운 이제 이 점과 이 점 A와 B 사이에 어떠한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을 사용해서 하게 되면은 이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알고 있는 이 기울기를 구하는 방식을 사용을 해서 구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루션 A를 보게 되면 임의 점 Q, x, x 제곱과 점 P 1, 1 간의 기울기 MPQ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구하게 되면은 이제 점 A와 B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은 점 A, B와 B, C, D가 있으면 이제 기울기라는 것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C-A 분의 D-B가 되니까 점 Q에 대해서 점 P에 대한 기울기를 구하니 저희는 X-1 분의 X제곱 -1이라는 이제 기울기에 대한 이제 수식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 x는 1이 아니다가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제가 어릴 때 이게 수학을 공부할 때 보면은 어 통상적으로
이 수식을 딱 보자마자 드는 생각은 왜 인수분해를 안 하고 인수분해를 하면은 x 플러스 1인데 왜 이걸 인수분해 안 하고 굳이 이렇게 불편하게 내가 한 번 더 써야 되나? 라는 생각 어릴 때 조금 했었어요. 근데 이게 추후 이제 미분을 배울 때도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 수학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 옛날에 공부할 때 조금 느꼈던 게 아이고 되게 이 x-1이 분모에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분모 저희가 이제 뭐지? 갑자기 단어가 안 여튼 그 이렇게 분수식이 있을 때 분모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분모는 0이 될 수 없다예요. 즉, 이 수식에서 보게 되면은 x-1은 0이 될 수 없다가 되는 거고, 이거를 식을 조금 바꾸게 되면 x는 1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즉, 여기 옆에 조건에서 말하는 이제 x는 1이 될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분명하게 명시해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뒤로 이제 이 다음 절이 1.5절인데 이 다음 절에서 이제 다루게 되는 예를 들어서 리밋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이거는 뒤의 내용이니까 그냥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흘겨듣듯이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밋을 x를 1로 보낸다. 그러니까 x를 1로 극한적으로 몰아붙인다라고 가정을 하는데 이때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분모가 0이 되지 않기 위해서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잡설이 길었지만 여튼 저는 이게 되게 이 분모가 0이 안 된다라는 거를 이제 인수분해를 안 하는 이유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했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그러니까 이 MPQ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접선이 아니잖아요. 접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곡선 y는 x제곱에 존재하는 임의점 q와 그 고정점 p에 대한 기울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곡선을 두 번 이상 겹친다라는 이제 특징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구한 MPQ에 대해서 어, 점 Q를 P에 점점 가깝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 여기서 보게 되면 극단적인 경우를 그냥 그려볼게요. 극단적인 경우를 봤을 때 y는 x제곱이면 예를 들어 1,1이 여기 아이고 1,1이 여기 있고 점 P 전 t, t 제곱으로 적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냥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두 번 이상 뭐 이 곡선은 x 제곱이기 때문에 두 번까지밖에 안 겹치긴 하지만 이제 두 번 이상 겹치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점 Q구나. 점 Q를 P에 점점 가깝게 하게 되면 얘를 Q1이라 하고 얘를 Q2라고 하게 되면 얘는 x 제곱으로 할게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곡선 M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점점 이게 극단적으로 이게 점점 어, 가까워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도 한번 그려지게 되고요. 물론 이게 지금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좀 붕 뜨기는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점점 이게 접선 L, 그러니까 저희가 구하고 싶은 접선 L에 뭔가 더 가깝게 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그렇 점점 더 Q를 점 P에 가깝게 해서 이제 그 접선 L에 대한 기울기의 근사값을 저희가 구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x가 2에서 1.001로 갈수록 그리고 혹은 x가 0.009로 갈수록 즉 1에 극한적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수가 2에 수렴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접선 L에 대한 기울기 MPQ를 이제 2.00 0이 수없이 많고 1 그리고 1.9999 계속해서 9까지 해서 저희는 MPQ를 이제 그러니까 MPQ 즉 접선 L에 대한 그 기울기를 저희는 2라고 근사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접선 L을 구하는 방식은 y 1 왜냐하면은 1,1에서 일단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y는 기울기는 2를 쓰고 x가 존재하고요. 여기서 1, 1,1에서의 접선이기 때문에 y 대신에 y-1, x 대신에 x-1을 대입해 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를 정리해 주게 되면 y는 2x-2 더하기 1, 즉 y는 2x-1이 되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이제 수식에 대한 설명이고요.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example 2를 들면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접선을 구하는 방식을 알려주는데, 뭐, 교재에서 말하기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실험을 이런 걸 했을 때 통상적인 그래프가 이렇게 깔끔한 이제 유리함수나 이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x제곱, x세제곱 이런 식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어떻게 우리들이 이제 접선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다른 방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근사값을 찾는 방법을 이제 다르게 접근을 한다는 건데, 이제 극한적으로 어떠한 x를 이제 알려면은 그 정확한 함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앞서 말했듯 정확한 함수를 모르는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러면은 이제 어 제일 우리가 알 수 있는 좌표계의 어떠한 점 두 개에 대한 이제 아이고 대한 중간값을 저희가 구해서 근사할 수 있지 않을까가 이 방식의 이제 키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풀이 방식을 보게 되면 점 R에 대한 이제 앞서 말했던 기울기 MPR을 구해줍니다. 임의의 점에 대한. 여기선 임의의 점은 아니죠. 왜냐면은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포인트들이 다 적혀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 그래프에 대한 정확한 수식은 모르는 상태로 일단 저 점들을 전부 다 이어서 이러한 그래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도표를 보면은 어, 각 점 이제 R에 대해서 아 이걸 P가 0.04, 6.730이니까 각 점 R에 대해서 MPR을 전부 다 구해주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은 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값들 중에서 제가 방금 말했듯이 가장 근처에 있는 저희가 알 수 있는 값들 중에 가장 근처에 있는 값의 중간값을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일 0.04 x값 기준 가장 근처에 있는 0.02와 0.06에 대한 그 MPR 값을 구한 이 두 값을 사용해서 중간값을 구해주게 되고 그래서 어, 그것에 대한 이제 중간값은 이제 어, 이 수식을 사용해서 보게 되면 마이너스 67.475가 되게 됩니다. 어,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이제 재민님, 죄송한데요. 네,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 네, 여기서는, 그러니까 0.04에 대해서 그 베리언스가 똑같은 0.02, 0.06을 골랐잖아요. 이거 꼭 네네. 이렇게 베리언스가, 딱 와야 되나요? 아니면은 데이터가 만약에 이렇게 딱 안 나와 있으면 그냥 뭐 네. 0.01이랑 뭐 0.05 이런 식으로 구해서 해도 되나요? 그렇게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간값이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제가 방금 든 생각인데 중간값은 안 될 거고 이제 저희가 보게 되면 내분점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0.04를 구하고 싶은데 이제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값은 0.01에 대한 값과 0.05에 대한 값밖에 없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1이라고 치면은 여기서 0.03 차이니까 3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값을 y, 여기에 대한 값을 x, y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근데 저도 이 식을 쓰는 게 되게 오랜만이라 x 대 y를 3대 1이니까 4분의 3y 더하기 x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비례식을 사용해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중간값은 안 되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파트에서 이제 말하는 이제 또 다른 솔루션은 이제 어 중간값이 아닌 이제 그러니까 P에 대한 어떠한 접선을 가진 그러니까 P에 대해 어떠한 접선 이러한 접선 아이고야 L이 있다라고 쳤을 때 이 L이 지나가는 그러니까 X는 0.02와 X는 0.06에 대한 점 A와 C에 대해 좌표가 존재하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삼각형 ABC를 만들어서 이제 삼각형 ABC, 직각삼각형이 존재하게 되면은 저희가 기울기로 구할 수 있으니까 X 증가량과 Y 증가량을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한 접선을 구해보자라고 해서 삼각형 ABC의 빗변 AC를 구해서 접선 L에 대한 기울기를 구하자가 이 방식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1번 그러니까 위에 이 방식이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저도 공부를 하면서 이게 중간값은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간값을 구할 수 없는 케이스는 어떻게 되지라고 혼자 있을 땐 기억이 안 났는데 지금 방금 질문 답변에서 보니까 비례식을 사용해서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식이 제일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교재에 있으니까 설명을 해드리자면 P에 대해서 접선 K를 긋고 어, 방금 말씀드렸듯이 직선 K가 X는 0.02, 0.06과 만나는 점을 A와 C라고 저희는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생기는 직각삼각형 ABC를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직선 AC의 기울기를 구해주게 되면 X 증가량, 그러니까 이거는 우하향하는 그래프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해서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65.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위에 값하고 좀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한 값이 나오게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떠한 대상에 대해 이제 속도를 구한다. 그러니까 가장 일상적인 어떻게 보면 가장 일상적인 내용인데 근데 저희가 이제 구하고 싶은 거는 이 중에서도 이제 속도가 그냥 속도가 아닌 순간적인 속도를 이제 어떻게 구할 것이냐가 이제 이 절에서 가장 묻고 싶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 가져오는 예시로는 이제 제가 정확하게 피사의 기억은 못하는데 이제 그 피사의 사탑에서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이 존재하잖아요. 이제 그 실험을 했을 때 특정 구간에서의 속도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 공이 떨어지는 낙하 속도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가 존재하는데 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이제 위치에 대한 수식이 이제 ST는 4.9 t 제곱이라는 수식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 t는 시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t는 5에서의 속도를 이제 묻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방법은 이제 이 수식도 t 제곱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앞에서 봤었던 x 제곱처럼 이게 기울기가 커지니까 조금 더 가파르게, 그러니까 좀 더 빨리 떨어지고 빨리 올라가는 수식이 되겠죠. 그래서 y는 4.9t 제곱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5에 대해서의 속도를 묻습니다. 그렇다라는 속도를, 그러니까 순간적인 속도를 묻는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 점에서의 접선을 묻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면 앞서 이야기했던 풀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조금 좀 그 칸을 넓게 써볼게요. 그래서 t는 5.1에 대해서 임의의 점 5.1에 대해서 이렇게 접선을 그어주면 어, 저희가 일단 이거에 대해서 MPQ 앞에서 말했던 거와 똑같이 하면 MPQ에 대해서 일단 우선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어, 제가 그 자세한 계산 과정을 이제 제거를 하고 알려드리면 49.49라는 게 나오고 그렇다면 이걸 똑같이 이 방금 위에서 했던 것처럼 5.1이라는 밸류를 점점 더 5에 가깝게 수정을 해주게 되면 더 가깝게 오게 되면 이에 대해서 긋게 되면 이게 조금 더 빨간 선하고 가까워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하게 된 근사값을 계속 구하게 되면 이게 t를 5.001까지 했을 때 49.0049 그러니까 거의 49에 근사하는 기울기를 갖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t를 4.9에서 5로 가게 되는 거는 안 되는 걸까? 네, 똑같습니다. 사실 거의 제가 따로 계산을 해봤었는데 여기에 적지는 않았지만은 거의 또 48점 몇몇 몇몇 나와서 결국에 극한적으로 4.99999로 가게 되면은 결국에 근사하는 값은 거의 49로 동일하고요. 그래서 기준점이 명확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밑에서 위로 올라오던 아래에서 밑에서 위로 오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던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상관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절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뒤에 있는 리미트를 끌어오기 위해서 마지막 수식을 하나 던져주고 절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 기준점 5에서 이 위에 있는 문제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기준점 5에서 특정 h만큼을 저희가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그에 대한 이제 점 q가 이제 그래프 위에 존재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 MPQ에 대해서 일반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MPQ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화를 시키게 되면은 수식이 그 X 증가량을 먼저 나오게 되고 분모에 그다음 X 증가량이 먼저 나오게 되고 분자에 Y 증가량이 나오게 돼서 이런 수식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물론 뒤에 다음 주에 다른 분께서 이제 설명을 하시겠지만 이제 이 수식에 리미트가 이제 붙게 되면은 리미트가 붙어서 그 저희가 앞서 계속 했었던 그 5에 근사하게 구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0이 최대한 0에, h가 최대한 0에 가깝게 0, 0, 0, 0, 0, 0, 뭐 계속 가서 x, 뭐 이렇게 나와야 이제 되는 거니까 h를 0으로 극한적으로 우리는 보내주겠다라고 해서 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점 P에 대한 접선 L을 구하는 접선 L에 대한 기울기를 구하는 수식이 될 거고요. 이게 이 수식이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보시겠지만 결국에 이게 미분의 가장 기초적인 수식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이 책에서는 트루폴스 퀴즈가 제일 뒤에 단원에 통합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뭐 딱히 제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나마 이제 말했던 거하고 비슷 비슷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그나마 유사성이 있는 문제를 가져왔었는데 이제 문제를 보시면 이제 a vertical line intersects the graph of function at most once 라서 이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아이고 어떠한 vertical line이 x는 알파라고 할게요. 이게 어떠한 그래프에 대해 최소 한 번만 지나가게 된다.
최대 한 번만 지나가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저는 이거를 true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제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가장 이제 뭐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제가 과외를 할 때도 그랬고, 뭐 애들을 제가 배울 때도 그랬고, 어릴 때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당연히 생각하면은 두 번 이상씩 지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지만, 이게 그래프라는 게, 어, 어떻게 보면 수학적 개념으로 보면 이게 1대1 대응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에 대해서 이거를 그러니까 다 이어서 시각적으로 잘 보여준 게 저는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X에서 Y로 가는 그러니까 X에서 Y를 딱 하나씩만 지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X가 1일 때 Y는 1, X는 2일 때 Y도 2, 뭐, 4로 갔을 때 5, 뭐, 6으로 갔을 때도 5, 뭐, 이렇게 하나씩만 대응이 가능한 거를 이제 저는 이제 수학에서 그래프라고 보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해도 이제 한 번밖에 못 지나죠. 왜냐하면은 이 그래프만 이제 보게 돼도 1,1, 2,2, 둘, 셋, 4,5, 6,5가 되게 되면 얘를 그냥 대충 그래프로만 이어주면 선으로만 이어주면 제가 좀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이런 식으로 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떠한 벌티컬 라인을 저희가 생성을 하더라도 이제 단 한 번밖에 못 지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래프가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잘못했네요. 펑션입니다. 죄송합니다. 펑션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그러니까 원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원의 함수라고 부르지 않고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이게 왜냐하면은 원은 하나의 벌티컬 라인에 대해서 두 가지의 y 값을 가져버리기 때문에 얘가 1대1 대응이 안 돼서 얘를 펑션이라고 부를 수가 없게 돼서 저희는 이제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문장은 맞다가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윤재비 선생님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거는 이제 1.1절이었나요? Vertical Line Test 관련해서, 그러니까 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다루고 함수라는 거를 그래프에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하는 거에서 나온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Vertical Line Test의 연장이었던 것 같고요. 소개를 감사드립니다. 일단 오늘 두 분 다 이제 두 분만 발표하셨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여유를 가지고 해주셔가지고 좀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한 25분에 끊어주시는 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의견을 드리고요. 어, 오늘 좀 수업 관련해서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신지요? 뭐 코멘트나 뭐 있으시면 조금 듣겠습니다. 그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선형대 수학 원래 하는 거였는데 안 했잖아요. 안 한 이유가 사실 발표자가를 못 찾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지원하시는 분이 없었고, 그래서 그런데 그냥 솔직한 질문을 드리면, 혹시 서형대 수학 어려우신가요? 혹시? 둘 다 어렵습니다. 네, 저도 너무 다 어려운데요. 굳이 꼽자면, 네, 저도 너무 어려운데, 굳이 꼽자면 서형대 수학은 미적보다 더 어렵다고 느끼시나요? 그러니까 미적은 사실 좀 우리가 그래도 여기는 다 이과생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보긴 했잖아요. 극한, 대충 뭐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래, 뭐 이런 거라던가 좀 있긴 하잖아요. 기울기 뭔지 알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선형대 수학은 좀 아무리 우리가 수학 원에서 행렬 배웠다 하더라도 여기 수학 원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긴 한데 그 행렬을 했다 하더라도
가우시안 일루미네이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루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형 방정식이 매트릭스 폼으로 나타나는 거는 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어려우신가요? 혼자 공부하시면? 자유롭게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학교 때 정규 교육 과정에서 일반 행렬도 배우지 않았던 사람이라 조금 그런 감은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뭐라 해야 될까, 그 개념 자체가 직관적이진 않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존재하는데, 어, 혼자 공부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요. 근데 물론 이제 여기서 발표해 주신 분들이 너무 잘해 주셔서 혼자 했을 때 뭔가 조금 애매했다거나 조금 뭐라 해야 될까, 머리에 정리 안 된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수업 들으면서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적으로 시간 배분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 오늘 저도 처음 발표해봤지만 서두른다고 서둘렀는데 거의 한 25분,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 우리 계획으로는 뭐 2주에 한 번씩 발표한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두 과목이어서 과목의 난이도보다는 과연 얼마나 그 해당되는 부분을 예습을 하고 또 자기 발표 때 발표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적어도 한 25분 이내에 발표하고 이 시간 관리가 문제의 전부다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필요성으로 봐서는 아마도 그 대부분들 전번 시간 말씀하신 걸 기억해 보면 무슨 뭐 기계학습이나 딥러닝 때문에 에,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된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미적분보다는 뭐 선형대수가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과연 현실적으로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이제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는데 또 발표도 이게 본문 발표는 아마 앞부분이어서 사실 그렇게 별로 어려운 내용이 없다 싶은 것 같은데 그런데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러는지 모르지만 오늘 발표 준비하면서 보니까 앞에 내용은 지극히 상식적인데 뒤에 문제를 보면 문제는 또 만만치 않고 문제 양도 굉장히 많아서요. 그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이제 이거는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어차피 두 과목을 하기로 한 것이니까 25분씩 쪼개서 하루에 네 사람씩 두 섹션씩 해서 밀고 나간다. 그러면 혹시 좀 부족하더라도 25분의 발표를 마치고 문제풀이를 못한다면 못하더라도 진도를 나간다. 이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가지고는 결국은 사상 누각이니까 좀 늦더라도 천천히 가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두 과목 하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둘 사이에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 질문을 드린 어떤 의도가 뭐냐면, 어, 음, 아무도 선형대수학 발표를 그 자진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혹시 어렵다고 느끼셔서 생소하다고 느끼셔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윤영 교수님 그리고 윤재빈 선생님 두 분 말씀은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뭐 또 특히 윤영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 배분이 문제가 돼서 앞으로 스터디 방향에 있어서 조금 설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지난번에 주셨던 또 큰 조언을 또 주신 것 같고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저 혼자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언을 한다면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전체 소목차요. 그러니까 발표할 분량별로 쭉 나누면 뭐 각 과목마다 한 50개가 될지 뭐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늘어놓고 그리고 어느 부분 할 수 있는지 먼저 본 다음에 이게 가능하면 기왕에 얘기가 됐으니까 어, 좀 무리를 해서라도 그냥 나가면 좋은데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미리
결정해야겠죠. 가다가 중도할 수 없으니까 초창기에 작전을 좀 짜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2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40분 정도가 더 남아있는 건데, 평소대로라면요. 선대를 2개를 여기서 할 수 있을 것 같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음, 이렇게 하시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적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떤 그 섹션, 어떤 소챕터나에 따라서 사실 발표량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앞에 거는 조금 푸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뒤로 가면 더 복잡해지니까요. 일단은 미적은 소챕터 2개를 항상 필수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선대는 일단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될 것 같으면 뭔가 괜찮을 것 같다 하면은 뒤에 거 좀 보고 괜찮을 것 같다 하면은 그 좀 늘려 나가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좀 발표가 계속되게 되면서 사실 조금 익숙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알잖아요. 저거 알잖아요. 이거 그냥 넘어갈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거기서 그래도 좀 그 우리가 그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이해가 잘 안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항상 슬랙에 질문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복습의 시간을 마련하는 뭐 그런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좀 더 리뷰를 해준다거나 하는 그런 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리밋 오버 펑션이었나요? 그러니까 극한의 개념에 대해서 다루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입실론 델타가 나오던가요? 극한에서 입실론 델타가 나오던가요? 아무튼 거기는 좀 사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쵸? 이게 처음에 처음에 나오는 거는 입실론 델타가 아니네요. 잠시만요. 좀 보겠습니다. 네. 1.7절은 돼야 precise definition of limit 해가지고 입실론 델타 그 이제 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6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2개 하시고요. 2개로 갈게요. 그리고 입실론 델타 나올 때는 일단 뭐 딱 한 챕터만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조금 하겠습니다. 좀 임프로바이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형대수 같은 경우에는 딱 진짜 한 챕터만 일단은 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죠. 다음 주는 미적 오늘 그러니까 1.5절, 1.6절 미적하고 그리고 엔터는 1.4절 가겠습니다. 그래서 1.4절 하고 싶으신 분 좀 자진해 주시면 자진 안 하시면 제가 그냥 할 겁니다. 그냥 푸시를 할 거고요.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혹여나 선형대수를 발표를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1.1부터 1.4까지 솔직히 뭔 소린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1.4를 발표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것 같아서 이제 신청을 안 하시나 해가지고요. 제가 1.1부터 1.4까지 리뷰를 준비했거든요, 오늘 사실. 근데 오래 걸려요. 한 40분 걸립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모두 다 이거를 발표한다라는 거는 무리인 것 같아가지고요. 이거를 일단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려드리고 제가 그 공란으로 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기입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혹시 여기서 그러니까 그리고도 아닌데 계속 연장선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free variable 나오는 거 있잖아요. leading variable가 free variable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n-r free variable을 갖는다. 그리고 뭐 m개 방정식 n개 변수를 가지고 있는 homogeneous function에서 homogeneous linear system에서 m이 n보다 즉 방정식 개수가 변수의 개수보다 작으면은 무조건 infinite 솔루션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 theorem이 있었잖아요.
따라오고 계시죠? 그거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들 계신가요? 다 이해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은 그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리뷰는 일단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기입해 보시고 1.4절 그 발표하실 분 뭐 한 내일 모레 정도까지 받고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시간 되실 때 제가 올리는 거 한번 채워보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미적은 조금 채워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발표 한 분만 받으면 되고요. 그 선대 한 분 또 자원해 주시고 하면은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수업 저는 되게 잘 들었고요. 뭐 소감 한마디씩 뭐 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듣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혼자 준비할 땐 한 15분에서 많이 잡아 20분이겠다 했는데 거의 25분 꽉 채워서 한 것 같아서 다음엔 조금 더 정갈하게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윤혁이 선생님 코멘트 하실 거 있으신지요? 아니요, 예, 뭐 따로 할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다 말씀드렸고요. 네. 아, 네. 그 미소를 짓고 계셔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 했습니다. 네. 첫날 랜덤하게 막 어사인해 주셨는데, 예, 그게 효과를 발했는지 역효과를 발했는지 하여튼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선영대수에 자원자가 없어서 스킵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계속 그냥 억지로 어사인을 시키시면 어떤가. 그, 왜 그러냐면 그냥 욕심이에요. 저도 앞에 말씀 주셨지만 이거 아마 오늘 제가 25분 발표했던 것 같은데 저는 1시간 이상 걸렸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걸려서 한숨이 나오던데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런 스터디 그룹에 같이 한번 참여하자고 생각했던 것은 무리하고 중간에 뭐 준비 못하고 창피하고 막 못 알아듣고 이래도 우역다짐으로 해나가서 예컨대 6개월이고 1년 지나고 나면 아 그래도 혼자서는 못할 걸 했네 뭐 이렇다고 생각을 해서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때문에 자꾸 이제 방향이 흔들리거나 스케줄을 왕창 늘려버리거나 이러면 점점 더 지루해지고 이럴까 봐 그 선의의 독재자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냈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되게 좀 우유부단한 사람이라서요. 근데 뭐 시켜주시면 하겠습니다. 네. 막 어사할 수 있긴 합니다. 네. 일단 공부 자체를 하는데 저는 2시간 잡고요. 발표 자료 만드는데 한 3시간 잡거든요. 저는. 그럼 5시간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저도 일을 하는 사람이고 논문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밤에 해야 돼요. 그래서 전 퇴근하고 그리고 점심시간이랑 저녁시간에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하셔야 사실 그 공부가 가능한 것 같아요. 아, 뭐 독재는 제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윤재민 선생님께서 1.4 또 차승민 선생님께서 아유 감사합니다. 네. 1.4 DM으로 주셨는데 제가 말을 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그, 우리가 미분이 왜 생겼냐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그냥 정리를 하자면 제가 그럼요. 물론 도움 필요하시면 항상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제가 그 쓰리 블루즈 원 브라운이라고 하는 혹시 수학 유튜버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되게 유명한 수학 유튜버입니다. 진짜 정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칼큘러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그 영상이 있어요. 근데 1.2절에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두 번째 영상에 이런 게 나와요.
도함수의 모순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말 그대로 미분의 모순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instantaneous rate of change에 대해서 가지는 감정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instantaneous rate of change, 그러니까 순간적인 변화, 이게 모순적인 거 아닌가요? change라고 하는 거는 처음의 상태와 나중의 상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격이 있다는 거죠. 근데 instantaneous라는 건 순간적이냐 말 그대로. 간격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미분은 instantaneous rate of change거든요, 정의가. 그러니까 물론 크루드한 정의가. 좀 모순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한다고 하면 사실 좀 그냥 문제를 푸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서 발표 자료를 준비할 정도의 어떤 본인의 리거러스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발표를 그 스터디의 주 수단으로 삼은 거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좀 그래도 내가 뭐 그냥 하진 않고 좀 엄밀함을 추구해야겠다라는 그런 그 감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내가 만약에 수준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추구하다 보면은 어느새 늘어나 있는 본인의 실력을 좀 감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엄청 오래 걸리는데 짬내서 하는 거니까, 네, 여러분들도 그 이왕 하신 거 이만큼인 만큼 좀 짬내서 피곤하더라도 좀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슬랙에도 글 올렸지만 진짜 바로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아,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은 마치고요. 기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